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매집에 대한 디테일,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트를 좀 볼 때 똑같은 현상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뭐, 간단히, 금은 저희한테 가치가 있죠. 왜냐면 그 금이라는 게 저희한테 경제적으로 어떤 이제 희소성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겠지만, 원시시대 사람들한테는 그냥 반짝이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이뻐 보였겠죠. 반짝이는 돌이겠죠. 그래서 똑같은 것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원리적으로 좀 보면은, 매집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친구들이 물량을 확보하는 단계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매집도 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구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축구?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축구도 그냥 이제 조기 축구에서 이제 직장인분들이 이제 주말에 조기 축구에서 하는 그 수준이랑 뭐 2군, 1군 다 다르잖아요. 유럽 프리미어리그 다 다르잖아요. 급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들 이제 축구를 사랑해서 이제 즐기는 그런 플레이어들이지만 급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매집도 급이 있습니다. 사람들, 이제 세력들이 이 매집을 하는 단계에서도 어쨌든 얘네들이 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어려운 행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상 엔지니어링을 뭐 대충 보시면은 얘는 좀 약간 힘들어 보이죠? 힘들어 보여요, 얘는. 왜냐면 매물대를 이제 부딪히는 수준에 대해서 돌파 나오고 또 여기서도 하락에 되게 싸게 샀다가 돌파 나오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대충 보셔도 지금 아시겠지만 매집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인데 싸게 매집해서 비싸게 파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물론 어떤 매집도 이게 다 통용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싸다는 것도 어쨌든 상대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사가지고 여기다 팔고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야. 근데 이 싸다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엄청 싼 가격이겠죠. 얘 입장에서는. 싼 데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어떤 이제 경우, 예를 들어, 저도 최근에 이제 봤던 게 올릭스 같은 경우잖아요. 음, 얘 입장에서 싸다는 거는 쟤랑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올릭스라는 애 자체가 25년도 여기 상반기 때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얘는 뭐 대충 봐도 여기가 매집 단가겠죠. 그죠? 물론 얘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싼 가격인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친구가 여기에서 움직였던 이유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이 범위 안에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뭐 2만 원대 가격 밑에보다는 뭐 비싸잖아요. 300%나 비싸단 말이에요. 그죠? 6만 원이니까 뭐 400%겠네. 200%겠네요. 엄청 비싼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렸을 땐 어쩌죠? 지금 10만 원 넘었죠. 어디까지 갔죠? 아니, 10만 7천 원까지 갔죠. 올렸을 때 가격보다는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다는 것도 결국에 상대적인 건데 이 상대적인 매집 저가 구간이 매집 구간이 신고가일 때는 얘는 정말 우리한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냥 얘가 그냥 뭐 매집이다 이게 아니라 이 의미 자체는요. 이 시장에 갖고 있는 모든 매집 중에서 탑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엄청 높다는 겁니다. 매집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모르진 않아요. 매집하는 방식도 앞에서 설명드렸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차트를 보는 방식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작은 생각 있잖아요. 신고가에 대해서 매집을 하는 게 왜 의미가 있는지, 이거 생각 하나만 달라져도 내가 1,000만 원 살 수 있는 거를 1억, 그 이상, 이렇게 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에 대해서 매집을 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 친구들이 매집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얘네들도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이후에 날아가는 종목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반대로 신고가라는 것 자체가 이 친구들이 물량을 넘기기에 아주 좋은 자리이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이제 만들더라도 물량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구분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신고가에 대해서 매집하는 게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한 의미와 그다음에 이제 동기부여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볼게요. 자, YC의 경우는 지금 뭐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과거의 신고가였죠. 21년도에 이렇게 신고가였던 적이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신고가 랠리를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보면은 과거에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없어요. 보통 이제 여기가 평단가가 5,000원이라고 하면은 요 가격대니까 5,000원보다 뭐 끼케봐야 100%? 진짜 많아봐야 200% 정도고 한 요 정도 범위 안에 있어요. 100% 사이에. 네, 그래서 세력들 입장에서도 매집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신고가가 여기가 아니라 뭐 한 요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이걸 다 매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2,000원에서 16,000원까지 하면은 꽤 이 범위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해요. 오랫동안 크게 슈팅이 나오지 않았던 애들을 신고가 근처에서 매집하는 것들을 얘네들이 보통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년도 말 12월 때부터 정확히 이날을 제가 기억해요. 반도체들이 이제 전체 다 움직이기 시작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를 매집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 8,000원 정도가 신고가 구간이었죠. 이 구간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가격대를 트라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트라이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12월 달에 테마가 나오고 보통 한 달 정도 이어지거든요. 한번 수급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돌파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일단은 이때는 생각을 하겠죠. 그대로 밀릴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 친구가 다시 이 가격을 도전해 줬던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도전해서 이 친구가 그냥 쌍봉을 만들고 죽으려나 보다라고 이때는 생각을 했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건데 이 친구가 다시 여기를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계속 좀 바꿔줘야 되는데 매물대에 대해서 이런 흐름을 만들고 그냥 뭐 밀리면 이제 뭐 안 보겠지만 뭔가 다시 도전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또 의미를 가져요. 게다가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그 말은 가장 비싼 물량들이 떨어져요. 그냥 싼 것도 아니에요. 얘가 만약 여기도 매물대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움직인다. 한 5천 원 정도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요 정도 급의 세력이라고 이해를 할 텐데 지금 8천 원까지니까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 왜 제일 비쌀까요? 그만큼 이 친구가 높게 팔 수 있을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급의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결국에 다시 이 구간을 트라이 해줬던 게 이 앞에서 여기죠. 여기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한번 트라이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여기서 밀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종목이 이제 신고가 물량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때쯤 이제 생각이 이제 확실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개미들이 여기 가장 많이 몰렸겠지, 윗꼬리에. 여기 거래 많이 터지고, 이제 시가 갭 뛰었을 때 막 따라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을 뭔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처리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렸다가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얘는 가요.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보시면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죠, 지금. 그죠? 신고가 랠리를 가야 되는데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갈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뭐 재료가 엄청 지금 강력하면 이제 바로 가겠지만. 그래서 내립니다, 이 친구가. 내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또 매집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려주나 했는데 이때 아마 시장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렸어요. 내리고 이렇게 음봉이 하나 쿡 떨어졌죠. 이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82억인가?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매집 구간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단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얘가 끝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판단과 여기에서의 판단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진짜 뭐 쌍봉을 만들고 밀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얘가 여기까지 만들어줬다는 거는 이제 신고가 물량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뭐 신고가 물량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여기는 준비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은 분명히 뽑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까지 롤링을 제가 한 번, 두 번 시킨 거잖아요. 매직 구간, 매직 구간. 그러니까 신고가 물량이 엄청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흐름을 분명히 돌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돌리죠. 그럼 얘는 이제 이평선들을 돌려서 여기를 다시 올려서 수를 만들고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바로 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준비 과정이 다 끝났으니까. 얘는 이제 그래서 바로 가는 걸 선택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약간 빠르게 그냥 이렇게 쭉 올렸거든요. 이때 분봉을 아마 못 볼 텐데 이때 이제 그냥 빠르게 쭉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거래들이 많이 오래 터지게 되죠, 많이. 그래서 제가 보통 그 두산 에너빌리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애들은 한 달 내내 간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준비 기간이 길어요. 아무리 못해도 지금 3개월 이상인데 뭐 여기도 가능하겠지만 3개월 이상인데 그 정도 뽑아내려면은 기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반도체 테마들이 이때 이제 막그 제주 반도체인가 하면서 이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길게 뽑아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정리하는데도. 그래서 보시면은 요 가격대를 또 안 깨잖아요, 여기 8,500원. 그죠? 여기 위에도 다 정리해야 돼요, 얘는. 언젠가 이제 정리가 끝나면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요 가격을 깨기가 좀 쉽진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신고가에 대해서 매집하는 애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올릭스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이평선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정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 대체 거래소 시간과 투매 뭐 이런 거 다 연결 지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올릭스가 왜 얘가 좋다고 했냐면은, 얘가 왜 좋을 수밖에 없냐고 했냐면은, 얘는 애초에 신고가에 대한 매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강력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것도 강력한데, 투매를 지금 몇 번을 만들어요, 투매를. 그죠? 매집을 하려고 이제 계속 몇 개월이야? 1, 2, 3, 4, 5, 6개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 뽑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 한 방으로 안 끝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상한가 두 방 하다. 세 방, 네 방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이 생각 자체만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몇 개를 좀 더 볼게요. 자, 자람 테크놀로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도 3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죠. 하다가, 여기도 이제, 상장 당시에는 밀골 달리고, 이렇게 도전을 하다가, 뭐 이렇게 변동성이 있긴 했어요. 자, 그러다가 제가 24년도에 이제 반도체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이때 막 유리기판이랑 막뭐 니로 못 패기니 뭐니 하면서 막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때도 보시면 얘가 이제 여기서 1월 말부터 치고 올라오죠. 여기서 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조금씩 치고 올라. 아마 여기서 이렇게 짜글짜글 매집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얘를 보면은 여기가 신고가가 지금 한 57,000원 정도 가격이라 합시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짜글짜글짜글 올라오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58,000원 정도죠. 여기에다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제가 이때 이 친구가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여기다가 이 돌파 윗꼬리 여기서 한번 만든 적 있잖아요. 그게 받았거든요. 그죠? 받아서 돌파를 갔는데 신고가에 대한 도전을 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뭐 그 올릭스나 그런 것처럼 신고가에서 이렇게 막 매집을 한 건 아니에요. 한 건 아니지만 신고가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얘가 어떤 과정을 만들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밀리다가 얘가 이날인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짝을 조금 하다가 상한가를 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상한가를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요걸 만들었을 때 이제 그때서는 알 수 있겠죠. 이 친구가 아이고, 날짜를 바꿀게요 그냥.
이 친구가 결국에 앞에 요 매물대 있잖아. 신고가 요 매물대. 이 매물대에 대해서 윗꼬리를 만들었던 게 이게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매도잖아요, 매도. 근데 이게 나옴으로써 얘는 매집이라는 게 이제 얘로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얘는 이제 위에서 이 물량들을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빠른 상한가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점상한가가 뜨고 내려왔어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빠른 상한가 이렇게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거래량이 적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어떻게 해서든 거래량을 좀 발생시켜줘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왜냐면 정리를 좀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정리를 하는 방법. 무조건 양봉이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위에서 점상아가 뜨고 이렇게 아마 내려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긴 하지만 약간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신고가 물량을 받아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뭐 거래가 많이 터지긴 했지만 점상한가를 띄우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정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 친구들이 이럴 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어떤 특정 가격 위에서 거래량을 몇 번 발생을 시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한 요 정도 가격 뭐 여기 상한가라고 하면 여기보다 위에서 뭔가 변동성을 만들면 얘는 어쨌든 정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양봉이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다시 흐름을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고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요거를 돌파하면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 특정 가격대 위에서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게 얘는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이제 1차, 뭐 2차, 3차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를 돌파를 가면서 매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이제 그 매수세를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런 파동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이제 밑에서 준비를 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 윗꼬리에서 여기에서 신고가 매물대를 받아서 올라왔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그래야만 얘는 이제 큰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잘 봐야 돼요. 얘가 그렇다고 그 올릭스나 저기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걔처럼 센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걔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진짜 매물대를 아주 오래 매집을 해서 올렸잖아요. 가장 비싸게. 근데 얘는 어쨌든 평단가가 좀 낮겠죠. 밑에서부터 좀 갖고 왔을 테니까. 이건 이제 최후로 이제 처리를 해준 거고. 그럼에도 이제 뭐 급으로 치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1티어가 그 다음에 뭐 올릭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자라 뭐 이 정도 급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 전부 다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걔네들을 받아서 올라왔거든요. 얘도 어쨌든 자람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얘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얘는 지금 미친 듯이 지금 가고 있는데 계속 가고 있죠. 얘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음, 얘도 방식은 우리가 다 알아요. 방식은 알아요. 예, 방식은 이제 아는데 그거를 내가 확정짓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얘도 보면은 25년도 이제 올해 상반기 1월 달에 수급이 이제 쭉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게 신고가를 도전을 해줘요. 근데 이제 이때는 모르죠. 이때는 그냥 뭐, 역배열해서 돌리면서 뭐 매집되는 물량이 있었으니까 뭐 팔면서 올랐겠구나. 뭐, 이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를 일단은 부딪혔잖아요. 뭐 부딪혔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저렇게 부딪히고 밀리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신고가 이기는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판단으로 바로 매매할 수 없고, 그 다음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뭐 그냥 간단히 볼게요. 자, 이 친구가 여기에서 어쨌든 매물을 한번 형성을 하고, 이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번 또 로봇 주들 한번 좀 움직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내려요. 치고 내립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을 거냐면은 신고가 매물대가 지금 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매물대 이식 배웠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게 넘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 판단하기에는 좀 일러요. 이때도 조금 이제 의심은 되겠지만, 그죠? 의심은 되겠지만, 판단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얘가 이제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그럴 만한 뭔가 확실한 이제 캔들상의 신호를 보여준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매집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얘가 지금 신고가에 대한 물량들이 좀 넘어오고 있겠구나라는 건 알아요. 그죠? 근데 얘가 어디서부터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올릭스처럼 캔들 하나에 힌트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 순간이 이 캔들입니다. 얘가 이제 5월 14일 날 캔들을 보면은 여기가 41,000원, 45,000원, 여기가 41,000원 정도 되네요. 네, 41,000원 여기가 지금 여기가 매물대잖아요. 여기가 얘가 지금 장중에 이러고 있었겠죠? 이러고 여기 매물대예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이제 얘가 어떻게 처리하나 했는데 45,000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버팅기다가 슉 올라가 버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지금 요 양봉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신고가의 물량이 넘어오던 과정들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0% 확신할 수가 있는 거야. 좀 늦었지만 근데도 할 수가 있어 얘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앞에 매물대 처리하는 구간이니까 여기는 차익 실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올라오는데 여기도 앞에 신고가 매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신고가 매물대 막 던질 거 아니에요, 올라올 때. 와, 본전 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얘가 매도를 시작한 게 여기가 시작이 여기가. 음. 근데 좀 말도 안 되죠? 신고가 매물대를 지금 몇 개월이에요? 1, 2, 최소 3, 4개월을 준비했을 텐데. 그죠? 짧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조건 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캔들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저기 매도 기간이 좀 길죠. 뭐 예전부터 계속 갖고 왔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 파동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정도 파동까지는 뭐 예상 못 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파동이 한 번에 안 끝난다는 건 알아요.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의 그릇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더 큰 그릇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은 충분히 더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것도 공부 많이 해야죠. 음.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움직인 부분이니까 얘도 잘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있던 게 이제 인벤티지 예도인데 이거는 아까 그 자랑과 비슷합니다. 얘는 신고가 매물대를 제일 비싸게 아예 움직인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매물대를 매도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처리한 거예요. 그 매집은 당연히 밑에서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급은 그 신고가 애들 이제 급이 있다고 하면은 좀 낮은 단계에 속하긴 해요. 근데 이제 얘도 우리가 단타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비중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라인앱이 그렇죠. 음, 이것도 옛날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일단 매물대에 대해서 윗꼬리를 만들고 찌르고 내렸습니다. 매집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5,000원보다 위에 올라가면서 매도가 나가야 되는데 신고가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얘가 여기에서 단기 과열에서 점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단기랑 이제 시가를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어떤 내용을 드렸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그로성의 성격이 있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설명드렸던 게 그거예요. 어, 낮은 금액으로 주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장중에 올리면 이거 비싸겠죠. 던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단기 과외를 올리면은 지금 돈 보세요. 250억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이 캔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시가를 띄우는데도 요거 4월 25일 날 보면은 시가를 띄우는데도 돈이 들겠죠, 여기서. 그죠? 돈이 드는데 좀 적게 들죠. 얘 또 프리장인데 심지어. 그죠? 프리장에서 올리면 돈 더 적게 들겠죠, 당연히. 여기서 보시면 이거 100억에 올렸어요, 그냥. 여기까지 하면은 한 150억? 그죠? 그리고 여기서 올리고. 그 다음에 본장에서 여기 건드려주고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단숨에 가격을 50%나 올려다 놓고 신고가 매물을 받은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 여기서.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돈 들어온 구간을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돈이 들어왔죠. 이날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음. 얘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다음날까지 상한가인데, 여기도 이제 그 시간에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아마. 그 종가 기준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음날에는 이 정도 양봉으로 됐는데, 이걸로 끝날 리가 없겠죠. 앞에 신고가 매집을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걸로 끝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이제 잘 봐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밀어서 지금 또 위에다가 가둬놨잖아요. 그죠? 여기 정확한 매도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나와줘야 돼, 최소한. 요 양봉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에도 지금 이게 매집이지 매도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내용에서도 물론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 왜 의미 있는지 이제 그걸 가져가야 되겠지만, 이거는 일단 큰 시각에 대한 부분이고, 디테일링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나중에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거래량 많이 터지면은, 팔고 나간 거 아닌가요? 그럴 때, 그게 왜 팔고 나가는 게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얘가 왜 매집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분봉에서 그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거래가 나가는 순간이, 제대로 이제 나가는 순간이 여길 거 아니에요. 5월 1일 날. 지금 분봉을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매집이라고 치면은, 뭐 정확히는 여기겠지만, 한 31,000원에서 32,000원이 매집 최고가라고 한다면은,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요거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걸로 어림도 없다니까요, 여기서. 고작 얘가 지금 4,000원 벌자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매도가 나가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 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지고 또 터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 위에서도 지금 요 가격대,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요 가격대 위에서 놀잖아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물론 이제 신고가 또 물량 떨어지니까 이것도 받아서 뭐 올려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대충 정확히는 아니지만 여기를 지켜주면서 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위에서 지금 정리를 계속하는 흐름일 수도 있어요. 같은 애일 테니까 당연히. 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돌파 나오고 그냥 여기도 지금 이렇게 밀리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를 이 상한가를 돌파하기 위한 이 신고가를 또 돌파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해하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지금은 그 판단하기엔 좀 일러요. 그죠? 그래서 신고가 부분에 대한 파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거기가 스타트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통 종목이 아니다. 얘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죠. 여기도 이제 여기 신고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 구간 이제 매집을 해서 돌파를 갔는데 그냥 밀리죠. 이게 무슨 돌파였어요? 페이크였죠. 이게 결국에 페이크 치고 그 다음에 올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얘네들이 잘 장난을 치고 노니까 그런 것도 이제 데이터 쌓아두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일 로보틱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멤버십 분들은 이제 올해부터였으니까 작년에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언제 설명을 해드렸냐면은 이게 월요일일 거예요. 이게 월요일이고. 그죠? 월요일, 2월 10일 월요일이죠. 요거 전에 일요일 날에 저도 일요일 날 라이브 때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설명을 좀 드렸던 게, 요 날 다음 날에 그 시간의 상한가 갔어요. 이때 이제 대체적으로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의 상을 갔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의 상을 갔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얘는 이제 신고가로 진입을 하면은 정말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때. 이렇게 볼까요? 2월 10일 날. 근데 2월 10일 날 캔들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전에 판단을 해야겠죠. 이 상태로 갑시다. 2월 10일이 아니라
2월 7일로 맞춰봅시다. 이게 제가 좀 맞췄다 그렇게 설명,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얘가 만들어 온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음. 저는 당연히 아침에 시가가 그렇게 뜰 줄은 몰랐겠죠. 왜냐면 이제 여기 매물대를 좀 처리를 하고 여기서 여기도 높거든요. 음. 여기를 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때는. 자 봅시다. 이 친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과정을 봅시다. 여기에 고점이 하나 있고요. 거기를 계속 뭔가 도전을 해요. 이러다가 내립니다. 이러다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갑자기 양봉 하나 이렇게 뚝 하고 떴어요. 여기서 이때. 그죠? 이때가 4월 4일 날. 4월 1일 무슨 날인지 기억이 안 나네. 음. 그러다가 여기가 지금 얘가 지금 신고가거든요, 이때. 신고가에 대해서 종가를 여기다 다는 양봉이 나왔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이러고 그냥 죽는 것도 이상해요. 거래량도 보시면은 이것밖에 안 터졌어요. 500억, 500억밖에. 이상하죠? 지금 신고가에 대해서 양봉을 만들었는데 500억밖에 안 터졌어. 이상하죠? 자,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 친구가 여기서 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빠상을 신고가에다가 해놨어요. 거래량은 200억으로. 웃기죠? 아니, 이 종목이 아무리 못해도 이 종목이 뭐 시장에서 엄청 움직인 종목은 아니래도 이 종목이 보통 이제 신고가에 터진 거래량들을 보면은 한 그래도 2천억은 터졌거든요. 2천억은 터졌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이제 이때도 그랬어요. 얘가 이제 왜냐면 여기서 받았다는 거니까 빠삭 만들어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가 뜨는 걸 보고 이제 봤어요. 근데 그냥 밀렸습니다. 그냥 갭이 뜨고 그냥 쭉 밀렸어요. 뭐 반등도 없어요. 그냥 밀렸어요. 그리고 한 달 내내 내렸죠. 그냥 이상한 거죠. 어? 아니,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 만나면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 나와요. 아니, 빠상을 만들면은 위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며요. 근데 왜 얘는 정리를 안 해요? 그죠? 이제 그럼 제가 빠상을 배운 게 틀린 건가요?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근데 얘는 신고가 물량을 이제 매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빠상인 거죠. 자, 이제 그 구간을 확인해 준 게 이제 작년 9월이에요. 이제 또, 이제 호가를 올리면서 확인해 주는데, 지금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물량이 잠겨서 그래요. 그 잠겼다는 말은 그러니까 주도 종목 이거를 갖고 노는 그 주도 세력들이 물량을 다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이거 제일 큰 음봉이잖아요. 투매. 이거를 먹었는데 거래량 이거밖에 안 터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가는지만 이제 봐야 되는데 이때도 안 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로봇 테마주들이 이제 미친 듯이 막 오를 때거든요. 이때는 아니었어요. 이때도 뭐 오르기는 했는데 막 그렇게 이제 유의미하게 로봇 테마주가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다르죠. 올해 상반기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동을 한번 1일 날에 딱 돌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렴을 시키고 나서 여기서 이제 들어올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데 얘가 가는 신호가 중요하잖아요. 결국에 얘가 매집이 되고 있다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결국에 가는 신호가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되는 건 알아도 얼마예요? 3월 달부터 지금 1년인데 이걸 다 들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지 10일 날에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자 이거 보시면 얘는 빠상이거든요. 얘도 1분, 2분 올려서 상한가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하겠네. 위에다 이제 팔겠네. 다음 날부터. 그랬는데 깹니다. 얘가 이거 왜 깨냐면은 이게 넘기기 위해서 만든 상한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종목들은 여기서 상한가 만들어 놓고 넘기고 이게 죽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넘기기 위한 상한가가 아니에요. 달려드는 애들을 좀 이제 물론 이제 아예 안 넘기진 않겠죠. 근데 이제 달려드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애들 때문에 만든 거고. 자, 여기도 지금 내리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죠. 고점. 여기 41,5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안 깨져 지금. 얘도 보시면은 가격을 내리다가 안 깨, 죄송합니다.
안 깨고 여기서 쭉 끌어올리는데 얘가 지금 요게 정리하려고 만든 이 고점은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넘어가면은 여기 개인들 따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 그 죽여버리잖아요, 여기서. 물리라는 거예요, 너네. 내가 가야 되는데 너네 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지금 신고가 물량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올리는데 이제 올려야 되잖아. 지금 아무리 못해도 매직 기간이 1년인데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음, 바로 안 가고 얘가 이격도를 한번 좁혔어요. 좁히다가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돌리죠. 15분 봉 정도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여기서 이제 돌립니다. 이제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빠르게 상한가로 쫙 진입을 하고 다음날까지 쫙 거래량이 터져줍니다. 자, 우리가 신고가에 대한 매집은 일단 상한가 두 방은 기본이에요. 제가 그게 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신고가 매물대를 싹 다 매집을 했잖아요. 얘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파동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한 방, 두 방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준비 과정.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게 착한 거예요. 얘는 착한 거예요. 우리가 얘를 주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니까 이런 건 착한 거죠, 아주. 근데 이제 아까 잘함 그런 거는, 그런 건 좀 이제 빡세고. 근데 이제 이걸로 죽을 리가 없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때 기억이 나는 게 얘가 지금 대체거래소 이때 올렸거든요. 4월 1일 날, 3일 날. 근데 이제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4월 3일 날 아주 안 좋은 일이 터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걸로 안 죽으니까 여기서 수렴을 시키고 한 번 더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대기 타고 있었죠. 매물대니까 이거 처리하는 거. 그래서 이때 이제 대체 거래도 시간에 얘가 올렸어요. 그리고 올리고 이제 손절을 받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6시 올리고 여기 프리장에 올리고 그다음에 내렸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돈 들어오면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돈이 들어왔어. 이때. 그죠? 프리장에서 돈이 들어왔어.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얘는 이제 본장에서 쏟아내겠구나. 아니면 내려도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키움증권이 서버가 터졌어요. 장이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그 회복이 되고 나니까 주가는 이미 여기 있었죠.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매수를 때려야 되는데, 매수가 안 되는 거야. 딱 이 시점에서. 그래서 굉장히 비중 배팅 들어가야 되는데, 아쉬웠던 이제 그런 종목이라서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이제 그런 잡소리고 이 친구가 이 구간이 신고가 매집이라는 거를 얘는 이제 캔들로 알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아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양봉이 이런 양봉이 이제 로보티즈는 이 양봉이죠. 이거나 아니면 얘는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알 수가 있겠지만 얘가 이 구간이 왜 매집 구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만 다른 종목들도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강력하다는 거를 좀 약간 뭐랄까요? 직관적으로 그건 좀 알아야 돼요. 직관적으로 좀 아시면은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노을 얘도 보면은 여기에서 23년도 말에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쫙쫙 많이 터지잖아요. 얘도 비슷합니다. 얘는 이제 약간 뭐 있더라 한동훈 관련주인가? 이제 한동훈이 저기 23년도 말인가 이제 그때 정치 이게 약간 입문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근데 얘가 뭐 그것 때문에 매집했는지 그것 때문에 매집하는 게 아니라 아마 매집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온 건데 자, 이때도 보면은 신고가에 도전을 했던 게 여기에요. 여기가 신고가겠죠. 여기 도전을 하고 내리고 뭐 이때는 몰라요. 이때는 모르고 이때도 이제 매물들을 건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지금 수렴을 만들죠. 여기서 이렇게 쫙 수렴 만들다가 별다른 악재가 없는데 툭 떨어져 여기서 한 3, 40%를 상한가로 거래량도 50억밖에 안 터졌어요. 지금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들을 보면은 800억, 1000억 그러잖아요. 근데 50억으로 하한가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 밑에도 막 매집을 해. 막 매집을 하다가 자 여기서 들어올립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올려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들어올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아, 이 친구가 결국에 이 구간부터 쭉 물량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때. 아무리 못해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요 상한가를 딱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빠상을 딱 만들었어요. 만들었을 때 지금 물량이 여기서 넘어왔겠죠? 아무리 못해도. 그죠? 여기 플러스 신고가 부분에 대해서도 건드리고 뺀 다음에 받았거든요? 여기서. 근데도 물파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매집을 하고 받았어. 근데 안 가. 그리고 투매를 만들고 올리잖아요. 투매를 만들고 올린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앞에 파동이랑 연관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아니, 여기가 지금 매물대 제일 큰데, 4,000원 여기가 200억을 올렸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여기 매물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를 가죠. 그러면서 여기 위에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얘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도 준비했던 가격이잖아요. 지금 요 라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어드리는 이 세 개. 이게 지금 얘가 준비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데서 반등들이 이렇게 크게 나와줘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어쨌든 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은 얘를 통해서 우리가 신고가 어떤 종목들이 분명히 신고가 매집을 하고 있을 종목들이 지금도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매집하겠다고 아예 그냥 대놓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그죠? 올릭스는 나 지금 신고가 매집 중이에요 이러면서 여기서 막 지금 소리를 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매매하기가 되게 쉬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려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매집 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언제 가겠다는 생각을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요게 나왔을 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매물대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것도 다 똑같아요. 매물대 이식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이식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결국에 어떤 매물대가 있으면은 매물대를 부딪히고 내려오면서 받는 과정의 수렴 이후에 분명 뭔가 나온다 했잖아요. 다시 돈이 들어오든가. 얘도 똑같아요. 그거를 단순히 매물대가 아니라 신고가로 할 뿐이에요. 노을도 마찬가지죠. 노을도. 노을도 그게 여기에서 판단이 될 뿐이지 이 구간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를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벤티지 랩은 이 구간에서 알 수 있는 거고 인벤티지 랩은 약간 자람이랑 좀 비슷하죠. 그 신고가 매물대를 대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올릭스랑 YC 얘는 이제 양반인 거 이런 건 진짜 좋은 종목이에요. 왜냐면 보이니까 그러니까 로보티즈나 노을 그런 거는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올릭스는 여기서부터 판단할 수 있는 거고 YC는 한 요 정도부터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이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분명히 시작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종목이 제가 이제 항상 설명드리는 게 상한가 간 종목을 무조건 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상한가가 나오는데 걔가 그냥 매도를 하는 애예요. 그러면 걔는 이제 좀 위험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가 우리가 보는 처음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걔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를 설명드리는 것도 좋고 로보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최근에 제일 좋은 양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상한가 아닌가? 23% 캔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가 매물대잖아요. 여기가. 그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 프리장에서 가격을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손절을 받고 돌파를 갔으니까 얘는 이제 여기 신고가 위에다가 얘는 지금 신고가를 준비한 게 아니죠, 얘는.
신고가를 준비한 게 아니면 뭐예요? 신고가 위에다가 팔면은 사람들이 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신고가 위에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 물론 이제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더 가든지 그건 이제 자기 마음이지만 일단은 거기서 살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신고가를 넘어서면서 계속 팔아먹는 거예요. 하지만 신고가를 준비하는 종목은 분명히 그 파동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고 그거를 쏟아내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경우, 뭐 올릭스처럼 미리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목처럼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라도 돌파를 했는데 만약에 뭐 거래량이 안 터졌어. 뭐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게 선천당제약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신고가거든요. 여기 신고가에서 얘가 이렇게 막 매집을 해. 여기까지 이러다가 자 돌파를 갔어.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아 결국에 얘가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금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얘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빠상이거든요. 뭐 거래량만 터지겠지만 얘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는 안 끝난다고요. 왜? 얘가 아무리 못해도 지금 반년 이상을 매집을 했는데 빠르게 들어가는 상한가 하나로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아무리 비싸도 얘는 달려들어서 매매를 해야 돼요. 비중 배팅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생각들 해요. 아니 여기 9만 원에서 지금 12만 원까지 엄청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매매합니까? 이제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 해보세요. 지금 강남에 뭐 청담동이라고 합시다. 저기 압구정 현대라고 합시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지금 뭐 시세가 30억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억이라고 합시다. 엄청 싸죠. 뭐 그냥 극단적이지만 엄청 싸죠. 근데 뭐 한 20년대, 1920년대 사람들한테 2억이라고 하면은 엄청 비싸겠죠. 근데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잖아, 지금 옛날이랑 지금이랑. 강남에 대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상황이랑 이때 상황이랑 이때 상황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적으로 비싼 거지. 얘 세력 입장에서는 이것도 싼 가격이란 말이에요. 12만 원도. 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얘네는.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가격을 안 깨면서 계속 위에서 거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래 터뜨릴 때마다 넘기고 여기도 넘기고 얘가 지금 뭐 신고가를 받아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과정은 밑에 다 있었어요. 지금 팔아먹는 과정들이에요. 팔아먹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또 받아서 또 팔고 또 받아서 또 팔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한테 확실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를 만났어. 나중에 얘는 이제 빠른 상한가에 심지어 요거를 만났어. 그때 얘는 아무리 비싸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신고가 매집을 하는 종목을 미리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내용이. 분명히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어떤 테마가 터지거나 어떤 이제 호재가 있어. 그럼 이제 이런 것들 분명히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신고가 물량을 매집을 쭉 해와서 올랐던 애야. 손천당 제약이 다른 종목들이. 그럼 걔는 위에도 무조건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를 나중에 판단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아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갑자기 또 생각난 게 뭔가 얘도 그래요. 얘도 지금 여기다 뚫어놓고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금 막 매집을 하죠. 여기서 막 매집을 하는 거 하다가 여기서 이제 쭉쭉쭉쭉 준비하고 수렴 자리에서 정배를 돌리죠. 이 정배를 돌리면서 여기서 이제 빠른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빠른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고점에 대해서 터진 게 4,500억이거든요. 근데 빠른 상한가로 1,600억이 터졌어. 이게 그냥 죽을까요? 안 죽어요. 오른단 말이에요. 오른다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비싸잖아요. 지금 17,000원에서
다음날 아침 되니까 거의 27,000, 두 배 가까이 아니, 두 배는 아니고 한 50%가 올랐는데 비싸잖아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비중 베팅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이거를 알면은, 이 개념을 알면은 이제 내가 무슨 매매를 해야 될지를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계속 좀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개미 시각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음봉을 무서워하고 양봉은 비싸다고 해요. 아, 이거 어떻게 사? 비싼데 미리 샀어야 되잖아요. 그럼 미리 사셨어야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지금 10억에 던진다고 해도 안 사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집이 그래서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이게 왜 강력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 게 그럼에도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있어요. 올릭스 이 상한가 양봉이 이거 하나로 안 끝난다니까 이거 절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거 다음날에 그냥 대충 사거나 그냥 밀리는 거 그냥 다 사요. 아 오르니까. 근데 안 했잖아요. 만약에 요거 지금 매매 안 하신 분들은 이 상한가가 나오더라도 안 했잖아요. 왜? 얘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부동산이 왜 그 가치를 갖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3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의 매물이 나와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를 알아갈 수 있으면 엄청난 근거, 기준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까지 해서 매집에 대한 디테일은 하나 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강력한 무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